能力が世界を制することは覇気だけが全てを凌駕する。 최근 루피와 로키와의 만남에서 최강의 해적 사왕 샹크스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오다쌤의 2024년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열매의 능력을 뛰어넘은 샹크스의 무서운 재능과 어쩌면 엘바프에서 패왕색 패기를 방출시켰던 그날의 진실과 함께 현재 샹크스만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패기 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수의 왕 카이도를 격파하며 사왕으로 성장한 루피, 그리고 이제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결전을 벌일 수 있는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마침내 에그헤드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편 이번 에그헤드에선 세계정부 최고 권력자들의 참전과 해군대장 키자루, 그리고 9명의 중장은 물론 군함 100척의 전력이 집결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왕으로 성장한 밀짚모자 일당이었지만 사왕의 세력을 뛰어넘는 정부의 전력이 집결했기 때문에 열매를 각성한 루피라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기적적으로 에그헤드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100년 만에 부활한 거병의 적단의 참전과 그리고 베가펑크 세틀라이트와 스튜시의 도움, 마지막으로 철이거인 에메트가 조이보이가 남긴 패왕색 패기를 방출시켰기 때문에 밀짚모자 일당이 극악의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극적인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는 불사신이라 생각한 오로성들을 마리조아로 귀환시켰고 이어 마법진을 통해서도 강력한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가 흘러나오자 이무 또한 조이보이의 존재와 패왕색을 떠올렸었는데요. 이처럼 니카 루피의 공격에도 끄떡없던 그리고 패왕색 패기도 지니고 있던 오로성이 과거 최강의 패왕색 패기를 지닌 조이보이의 기백, 즉 패왕색 패기의 영향을 받게 되며 마리조아로 귀환했고 나아가 100척이 넘는 군함과 수천 수만 이상의 해병들, 그리고 해군의 중장들 또한 조이보이의 기백에 잇따라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피스에선 수백만 명 중 한 명만 소유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의 패기, 즉 패왕색 패기 사용자는 일부 시절과 달리 2부에 들어와 왕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해적들이 차례로 등장했었지만 버스터콜마저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조이보이급 패기의 경지는 현시대 최강자이자 거푸와 달리 전성기를 맞이한 사왕 샹크스만이 조이보이급 경지에 근접할 수 있는 해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샹크스 또한 기백 그 자체로 해군 중장 일부를 기절시켰고 나아가 루피에게 음식을 전달한 자연계 능력자이자 대장 키자루의 공격마저 단칼에 쳐내 항복을 받아낼 정도로 샹크스가 현재 최강의 해적 중 가장 조이보이에 근접할 수 있는 패기와 강인한 전투력마저 지니고 있다는 점을 독자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나아가 샹크스가 이룬 패왕색 패기의 경지는 원거리에서도 패왕색 패기를 발동시켜 대장 아라마키의 능력과 움직임을 저지시킨 원거리 패왕색 패기, 그리고 샹크스가 지금의 명성이 더욱 굳건해지고 사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던 견문색 패기의 무력화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견문색 패기의 각성 경지까지 그야말로 현시대의 비능력자 중 최강의 패기를 지닌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강자 샹크스가 엘바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회차는 원작 1076화였는데요. 한편 최근 신거병의 적단의 골드버그는 엘바프의 규율 중 하나인 침입자 체포를 언급했었지만 반면 샹크스는 당시 엘바프의 작은 항구의 주점에서 배를 정박시키며 키드 해적단을 상대로 도리 브로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엘바프의 규칙이라면 샹크스 또한 침입자일 수 있기 때문에 섬에서 추방되거나 엘바프의 영역을 침범한 해적으로 간주되어야 했지만 거병의 적단의 선장 도리와 브로기는 바로 샹크스를 형제라 언급한 건데요. 이처럼 샹크스는 거인족 엘바프와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항구의 주점에선 투구를 쓴 꼬마 거인이 샹크스를 두목으로서 존경했다며 마치 어린 시절의 루피가 떠오를 수 있는 모습도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게 샹크스는 도리와 브로기를 제외하고서도 다른 거인족 또한 샹크스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 엘바프의 꼬마 거인이 해적인 샹크스를 동경하고 있는 만큼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엘바프와 사왕 빨간머리 해적단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신거병의 적단의 항해사 로드는 인간들을 일부 납치해 자신의 디마리오에서 인간들을 가두게 되었고, 이어 루피와 만난 로키 또한 자신이 태양신임을 강조하며 허가 없이 입을 열지 말라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엘바프의 거인족 또한 인간을 하등생물로 여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지만, 반면 샹크스는 동경받는 해적이나 형제로서의 입지를 갖게 되었는데요. 먼저 샹크스가 엘바프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사건을 예측해보면, 이번 최신화 저주받은 왕자 로키는 루피에게 6년씩이나 엘바프의 하층 즉 영계라 불리는 곳에서 수감되었다는 정보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로키는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의 열매를 먹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이자 국왕을 살해했고, 이어 엘바프의 거인족들은 도망치려는 로키를 붙잡기 위해 모든 전사들이 총동원되며 결국 로키를 붙잡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6년 전에는 밀짚모자 루피가 후샤 마을을 떠나기 전이었고, 반면 샹크스는 13년 전 고무고무 열매를 후주후에게 탈취, 그리고 1년 후 후샤 마을에서 루피를 만나 로저의 밀짚모자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샹크스의 행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강의 해적으로 등극할 수 있는 명성을 더욱 끌어올리며 마침내 흰수염에 필적하는 사내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6년 전 샹크스가 엘바프에 당도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당시 샹크스는 수준급의 패왕색 패기 사용은 물론 나아가 견문사례와 같은 이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6년 전의 샹크스 또한 무척이나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6년 전 당시 엘바프는 로키가 아버지를 죽이며 전설의 열매를 탈취, 그리고 모든 거인족에게 벗어나려는 그때, 외부인이지만 샹크스가 등장해 로키의 체포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다면, 거인 꼬마가 샹크스를 동경하는 것과 도리와 브로기가 샹크스를 형제라 부르는 표현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가 에그헤드에서 방출되자 이내 도리와 브로기는 빨간 머리 이상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샹크스가 방출시킨 패왕색 패기의 위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번 최신화 로키의 인간 부하들이 이전처럼 기절하는 건 사양하겠다며 샹크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샹크스의 패왕색 패기는 로키가 있는 명계에서, 그리고 키도와 결전을 벌인 해안에서 패왕색을 두른 카무사리 공격으로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샹크스는 이미 2번이나 패왕색 패기를 방출시켰던 건데요. 그렇다면 샹크스가 6년 전 전설의 열매를 먹은 로키와 치열한 결전을 벌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엘바프의 전사들은 전사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있고 그 긍지가 보물이라 표현되었습니다. 엘바프의 전사로서 긍지를 잃지 않고 죽는 것, 그게 명예로운 죽음이다. 그 긍지의 죽음이 엘바프에 전해져 오는 영원한 보물이야. 이처럼 엘바프의 거인들은 설사 로키에게 패배했더라도 그것마저 명예로운 죽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 종족이었기에, 샹크스가 엘바프의 거인족을 대신해 로키와 싸워 승리했다면 엘바프의 전사들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이보이가 오로성의 능력을 억제했고, 이어 대장 아라마키의 능력과 움직임을 패왕색 패기로 샹크스가 제한시켰기 때문에 당시에도 패왕색 패기를 사용했다면 로키의 능력이 일정 부분 억제되며 모든 거인들의 동원으로 로키를 생포했을 거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엘바프 거인족 모두가 천륜을 거스른 로키의 행동에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이내 당시 엘바프에 당도했던 샹크스의 도움으로 로키를 제압할 수 있었다면 샹크스를 동경하고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번 최신화에서 로키가 샹크스를 겁쟁이 해적이라 언급했었지만, 분명 샹크스의 이름에 반응한 루피를 보고 잠시 골똘히 생각하며 겁쟁이 해적이라 표현했듯이 로키 또한 샹크스와 관계가 형성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설의 열매를 먹은 해적 루피와 거인족 로키의 운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가운데, 최근 오다쌤의 인터뷰에서 비능력자 샹크스는 로저의 기술을 직접 배운 것이 아닌 로저를 존경한 샹크스가 직접 마스터했다며, 로저의 적단 그 누구도 카무사리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말했는데요. 그렇게 로저의 최강의 기술이자 오리지널 기술 중 하나를 샹크스가 단지 재능만으로 마스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샹크스는 열매의 능력보다 사기적인 천부적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보다 패왕색 패기의 마지막 각성 경지를 이루게 된다면 그때는 조이보이급 패왕색마저 구사할 수 있는 완성형 패왕색을 모두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샹크스의 혈통은 현재 피거랜드 가문과 연관성이 있고, 이어 오다쌤은 피거랜드 갈링성의 강함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듯이 샹크스의 강함과 천부적인 재능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6년 전 샹크스는 엘바프의 당도에 당시 국왕을 죽인 로키를 붙잡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고, 이어 도리와 브로기가 샹크스의 패왕색을 언급한 만큼 샹크스는 엘바프에서도 패왕색 패기를 방출시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아직 조이보이급 패왕색은 아닐지라도 샹크스 또한 패왕색 패기의 마지막 각성마저 이루게 된다면 사왕 해군대장급 이상의 사기적 능력을 선보인 오로성의 능력마저 억제시킬 수 있는 바로 조이보이급 패왕색 패기에 가장 근접한 최강자로서 언젠가 샹크스가 도달할 완성형 패왕색 패기 구사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